작은 삶 속에서 큰 행복을 추구해가는 서드에이지 진행자 김혜영, 황현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어요? 네, 덕분에 아주 편했습니다. 예, 건강해 보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난주에는 그전에는 여행을 자주 다니시던데 어디 여행을 예, 다녀오셨어요? 지난주에는 여행을 못 갔고요. 대신에 뭐 여행 아닌 여행,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50플러스 뭐 센터에서 교육받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세요? 그 예. 도시 여행 해설가라는 그런 이제 좋은 거 교육이 배우시네요. 있어서요. 한번 시간도 있겠다 한번 지금 듣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각 어떤 각 구역에 네. 테마를 지정해서 이제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되는 코스를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주 전에는 이제 서울역 앞에 그 환구단, 예. 시청 옆에 환구단으로 해서 예, 저도 갔다 와봤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덕수궁으로 가서 덕수궁에서 고종황제길 거쳐서 저쪽 정동 그 러시아 대사관인가 옛날에 그쪽에서 끝나는 그런 행사였는데 가볼만 했어요. 저도 그런 프로면은 좀 배우고 싶으네요. 욕심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 지금 각 1년에 한 2차례 정도인가 한 차례 정도 있는 거니까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예, 이쪽에서는 제가 그런 프로를 발견을 못한 것 근데 같아요. 서부 센터인가 봐요, 거기가. 예, 서부센터. 예. 거기서 지금 했는데 아마도 계속해서 그쪽에서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시군요. 한번 저기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그쪽으로. 그러겠네요. 저는 전혀 선생님이 그런 거 배우시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에서 즐기는 법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예, 좋죠. 예, 저는 도시에서 즐기는 방법은 관광지 돌아보기. 선생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예. 맛집 가게 그리고 강좌 듣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그 관광지 돌아보기인데요. 서울 도심에는 정말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사적인 관광지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 도보 관광 사이트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용해 봤는데요. 이곳에 예약하면 그 시내 관광지를 2시간 정도 해설사와 함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교육받고 있는 게 아마 이런 해설사들을 양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요. 예, 딱 시내, 맞는 거예요. 예, 딱 맞는 그런 강좌네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이것을 이용하면 도시의 그 핫플레이스를 더 알게 되는 눈이 뜨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이용하면 또 서울에는 맛집과 다양한 음식점이 있는데 그 매체에 소개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나 나름대로 평가해보면 입이 아주 즐겁지요. 셋째는 서울시나 구청센터에서 시민을 위한 강의를 자주 열지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실강으로 듣는 매력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실강으로 들어야 제맛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유튜브로 들으면은 자꾸 잠도 오고 자꾸 이제 다리를 뻗다 보면은 눕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실강으로 듣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곳이 지금 그 성북마을 미디어 센터이거든요. 근데 5월 20일부터 그 영상 편집과 그 유튜브 교육이 있다고 하네요. 유튜브 시대에 그 강좌 신청하여 들으시면은 아주 귀가 즐거울 것 같아요. 네.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신청해서 아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이렇게 눈과 귀와 그리고 입이 즐거다 보면은 밀집되어 있는 그 도시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겠네요. 저는 그 해설사 교육 말고도요, 영화 도슨트 교육을 받고 또 지금 현재 영화 도슨트로 좀 활동도 하고 있어요. 첫 곡 노래 듣겠습니다. 서영은의 완소고대.
산조차 없는데 평범한 내 모습이 뭘 그리 좋을까 한 번쯤 물어보고 싶지만 환상에서 객가다 난 모른 척 네만 받아줄 거야 완전 소중한 그대여 상상도 못한 행운이야 넌 나를 보며 웃고 있어 세상을 가진 것 같아 그댄 내 곁에 있는 이 순간에 내게 없이도 날 것만 같아 둥근 몸에 허리조차 없는데 하나뿐인 내 모습 특별해 보인대 거울 보며 요리조리 살펴도 뭘 좋아하는 건지 난 특이한 사람 좋아하나 봐 완전 소중한 그대여 상상도 못한 행운이야 넌 나를 보며 웃고 있어 세상을 가진 것 같아 그댄 내 곁에 있는 이 순간에 내게 없이도 날 것만 같아 작은 희망조차 없던 지난 날 지루한 기다림이 이젠 그만 날려버릴래 하늘을 닮은 그대여 정말 고마워 내게로 와 내 모든 것이 달라졌어 세상을 내게 준 거야 그댄 내 곁에 있는 이 순간에 내게 없이도 날고 있잖아 일에 파묻혀 바쁘게 살던 젊은이가 쉴 생각으로 절을 찾아갔답니다. 며칠 지난 어느 날 그동안 친하게 된 스님이 말을 꺼냈죠. 내 너에게 문제를 낼 테니 잘 생각해보고 답해보거라. 젊은이가 예 스님 말씀해보세요. 국제회의가 있는 날이었다지요.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 회의장 분위기가 가열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 회장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각 나라 대표 여러분,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 같으니 잠시 숨 좀 고르고 가죠. 각 나라 대표께서는 지금부터 자기 나라의 국민성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하던 스님, 사뭇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얘기를 듣고 있는 젊은이가 걱정이 되었던지 스님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냐? 라고 물었고 젊은이는 아닙니다. 어서 문제를 주십시오. 스님 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오 참으로 침착한 젊은이구나. 속으로 기특하다며 스님은 얘기를 이어갑니다. 회장이 자국의 국민성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라고 하자 맨 먼저 미국 대표가 개척 정신이로 라고 말했고요. 뒤이어 영국 대표는 신사도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 다음 또 이제 독일 대표는 근면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일본 대표는 신지츠 친절이라고 말을 할 무렵 우리나라 국민성을 표현하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겠느냐는 스님 질문을 듣고 젊은이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정입니다. 스님이 틀렸다. 다시 젊은이가 예의입니다. 스님이 다시 틀렸어. 또다시 젊은이는 우리나라 국민성은요,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스님은 머리를 저었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서 대답을 해 보았으나
스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자 젊은이는 포기를 했어요. 젊은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는 도대체 뭐라고 했죠? 스님께 묻자 스님이 고소하다는 건지 아쉽다는 건지 알쏭달쏭한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답답해진 젊은이는 어서 대답해 주세요. 스님, 대답만 듣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오라고 보채자 스님은 답은 못 맞췄지만 답과 같은 행동을 보였으니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일본 대표가 신지츠 친절이라고 대답하자 한국 대표가 뒤에서 거참 빨리빨리 말하고 본회의 빨리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이 빨리빨리라는 이 말이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참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됐지만 지금은 또 나름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중국에는 그 만만디라 그래가지고 천천히 뭐 느리게 하는 거에 이제 우리는 반대로 빨리빨리였는데 예전에는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예. 별로 호응을 못 받았는데 요즘같이 현대처럼 그 스피디한 시대에는 이게 또 그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이 문화가 외국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천만 다행이죠. 예. 아마 이 빨리빨리라는 이 근성 때문에 우리나라 그 경제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나 그런 그것도 생각도 밑바탕이 됐죠. 예, 그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쓰면은 금방 내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네, 노래 듣겠습니다. 최진희의 그대는 나의 인생.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그 사랑 변하지 마오 우린 비밀이 없어요 꿈과 사랑을 나누어요 그대는 나의 인생 인생 아직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대는 나의 인생 인생 우리는 선택했어요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그 사랑 변하지 마오 우린 모든 것 다 주어요 그대 나의 인생이기에 그대는 나의 인생 인생 아직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대는 나의 인생 인생 우리는 선택했어요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그 사랑
변하지 마오. 우린 모든 것 다 주어요. 그대 나의 인생이기에. 호연직이라는 말은 클호 그러할 연 갈지 기운 기자입니다. 호연직이 넓게 트여 있는 마음, 이치에 맞고 마음이 정의에 차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맹자는 나는 마흔이 되면서부터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공손추가 그 제자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단다. 이것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나 라고요. 공손추는 또 다시 질문을 던지지요. 호연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다는 것이며 올바른 뜻으로 그것을 기르고 조금도 해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찰 것이다. 이 기라는 것은 의와 도를 짝으로 삼으며 이것들이 없으면 위축되고 만다. 그것은 의가 쌓여서 생겨나는 것이지 우연히 의를 행했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바가 있다면 이 기는 바로 위축되고 만다라고 공자는 말했다지요. 네. 맹자는 여기서 세 가지 핵심 언어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직입니다. 바로 진정성이죠. 진실하고 정직하며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의입니다. 곧 마땅함입니다. 어떤 상황에 맞다, 적절하다는 의미의 마땅함이죠. 각가지 상황에 대해 마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세 번째로 도입니다. 도는 인류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올바른 길이죠. 그러므로 항상 이 도는 사회적인 예나 예절이나 그리고 도덕 등으로 표현되어 왔죠. 그렇죠. 예. 의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또는 도는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찾도록 등불이 되는 것이 된다고 공자는 말하고 있죠.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 든든한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른 날, 송창식이 부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거의 하리야. 봄이 또 오면 거의 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네, 평생을 떨어지지 않는 친한 사이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짐을 지고 서로 그 짐을 나누어 고통을 줄이며 자칫 한 녀석이 아프기라도 하면
아픈 녀석을 위해 모든 짐을 대신 집니다.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항상 같은 꿈을 꾸는 두 녀석은 참 친한 사이입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지도 않고 때론 서로 쓰다듬어 격려도 합니다. 누가 봐도 둘은 정말 친한 사이입니다. 이 두 녀석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나의 왼발과 오른발입니다. 당신과도 이러고 싶습니다. 네, 두 발의 관계를 재미있게 표현한 글이나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을 강조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나쳐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아주 가까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릴 때가 많지요. 특히 그 결혼 기념일이나 그 아내나 남편, 자녀의 생일을 잊어버린 것이 다반사죠. 네, 이것으로 인해서 또 뭐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 네, 내 생일을 잊어먹고 지나쳤냐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 생일은 10월 1일입니다. 네. 국군의 날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치다 문득 이 글을 쓰며 쉼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손을 보았습니다. 10개의 손가락들이 각자 자기의 일들을 해가며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시죠. 송골매가 부릅니다.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은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만수산을 떠나간 그내님은 오늘날 만날 수 있다면 고락의 경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돌아서면 무식한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어야. 제 속상 듣는 우리 그네님의 무덤에 풀이라도 뽑았으며 오락의 경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열 개의 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이라도 커다란 붕대를 감싸매고 있다면 그 손가락 일을 대신하기 위해 다른 손가락이 자기의 의치가 아닌 자판까지 두드리고 더욱 바쁘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왼손과 오른손은 매우 친밀한 사이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강의하고 책상에 앉아 일을 할 때면 서서히 발바닥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종아리 근육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쪽 발을 찾아가 두드려주며 쓰다듬어주는 게 있으니 바로 다른 한쪽 발입니다. 내가 손이 가기도 전에 그는 먼저 알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른발이 다쳤을 때 왼발이 오른발 대신 2배의 힘을 바치고 있어야 하기에 결국 왼발에도 무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한 배려와 이를 나누는 왼발과 오른발은 무척 두터운 신뢰를 지닌 사이였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은 아주 친한 사이랍니다. 제가 전에 그 골절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한쪽이 이제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까는 다니려면 어차피 한쪽을 힘을 주니까는 지금까지도 예, 그쪽 지금도 다리가 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다리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죠.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벨기에 문학가 마르텔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유명한 희곡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나무꾼의 2 어린 남매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요술 할머니가 자기의 병든 딸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파랑새는 행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는 요정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행복의 궁전, 미래의 궁전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그 파랑새는 없었고 지쳐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는 바로 자기 집 새장에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 행복이란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떠도는 현상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한 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장을 자주 옮기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아요? 이들이 곧 그 파랑새 증후군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예, 노래 듣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나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만 너 너의 하얀 손 위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깨달음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비고 떠나기도 하고 도인이나 성인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방황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진정한 행복과 진리를 찾았을까요? 성서에 나오는 인물 중 솔로몬이라는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부와 명예를 누린 왕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년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며 찾으려 했던 행복과 평안은 바로 여러분의 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당신에게 이미 선물인 것 맞죠? 네, 그렇지요. 예. 그러나 너무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있는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잠시 쉼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나 스스로 침묵하고 TV 그 시끄러움을 벗어나 나를 더 바쁘게 하는 그 핸드폰도 좀 꺼고요. 당신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노래 듣죠. 이육종의 그리운 얼굴. 너를 사랑한다고 그땐 왜 말 못했나 밀려가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는데 어느새 계절은 가고 또다시 단풍이 물들었네. 그러나 세월 가면 잊혀진다는 그 말이 오히려 나를 울리네.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못했나. 잊을 수 없는 그대, 볼 수 없는 그대, 진한 커피 잔에 지울 수 있을까. 사랑이란 그리운 얼굴 아직도 나에게는 찾아올 줄을 모르고 이제는 잊어야 할 그리운 그대 모습 어이해 내 곁을 떠나지 않나. 너를 사랑한다고 그땐 왜 말을 못했나. 잊을 수 없는 그대, 볼 수 없는 그대, 진한 커피 한 잔
안에 지울 수 있을까 사랑이란 그리운 얼굴 아직도 나에게는 찾아올 줄을 모르고 이제는 잊어야 할 그리운 그대 모습 허이해 내 곁을 떠나지 않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죠. 머리가 아닌 가슴과 가슴의 뜨거운 공감이 시작될 때 당신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벌써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서드 에이지의 진행자 황현태 김혜영이었습니다. 안녕히 애청자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